안녕하세요, 케이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파이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파이썬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파이썬이 속한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이썬을 구분짓는 특징들 6가지를 알아보며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이란 네덜란드 프로그래머 귀도 반 로썸이 1980년대 후반에 고안한 언어입니다.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하이레벨과 같은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루고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다수의 작성자들이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문서를 통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거나 특정 작업의 절차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이미지처럼 다수의 작성자들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여러 문서들을 만들고 이러한 문서들이 컴퓨터에 전달되어서 어떤 절차대로 일을 수행하거나 처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성자가 작성하는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지만 그러한 원본의 프로그래밍 언어, 사람이 작성한 언어, 소스 코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에서처럼 사람이 작성한 DEF, 헬로와 프린트와 같은 부분은 사람은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 컴퓨터는 이러한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해 주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하며 컴파일러가 그러한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 이미지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헬로, 프린트, 네임 이러한 부분이 컴파일되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머신 코드가 되고 1011, 01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된 코드는 엑서큐터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다양한 자원, CPU, 메모리, 네트워크 대역과 같은 것이 더해져 프로세스 형태라는 형태로 담아서 보통 작업이 수행되고 진행되게 됩니다. 이어서 파이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파이썬은 컴파일되고 인터프릿되는 그러한 언어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소스 코드, 컴파일, 머신 코드, 수행이라는 4단계의 구조에서 인터프리터라는 파이썬 전용 실시간 번역 수행기를 추가한 구조로 파이썬은 주로 실행되게 됩니다. 이 인터프리터는 머신 코드로의 컴파일 없이 프로그래밍 또는 스크립팅 언어로 작성된 지시, 인스트럭션을 직접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이미지처럼 사람이 작성한 그 헬로 프린트라는 소스 코드는 컴파일되어서 OP 코드라는 머신 코드가 아닌 파이썬의 중간 결과물 언어인 OP 코드로 변환되게 됩니다. 인터프리터는 이 중간에서 이러한 OP 코드를 읽어들여서 하나씩 수행해주게 됩니다. 보통 언어에 대해서 컴파일 언어 또는 인터프리터 언어를 표현하는 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은 언어의 특성이 아니라 구현의 특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썬,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C 파이썬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언어 체계는 소스 코드가 OP 코드로 변환되고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컴파일과 인터프리터 되는 그러한 언어라고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구조는 보통 중간 단계의 언어를 머신 코드로 변경하기 위해 매 구분이나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수행하는 반면 머신 코드로 직접 컴파일하는 컴파일러 구조에서는 처음에 한번 모든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한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기반의 실행보다 조금 빠르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C 파이썬과 다른 형태로 구현되어서 다르게 실행되는 것들을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언어와 다르게 구현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자이손이라는 그러한 부분은 파이썬과 같은 똑같은 문법 체계를 따르지만 컴파일 시에 자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한 후에 JVM이라는 그러한 가상 기기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파이썬의 두 번째 특징은 하이레벨인데요. 컴퓨터의 상세한 사항들로부터 멀리
추상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와 대비되는데요. 하이 레벨 언어는 자연어의 요소를 사용하며 더 사용하기 쉽고 컴퓨팅 시스템의 처리를 자동화하여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은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콜스택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에 가까운 요소들을 다루지 않는 대신에 변수, 배열, 객체와 같은 추상화된 컴퓨터 과학의 자료 구조 개념들을 다루며 최적의 효율성보다는 사용성에 중심을 둔 하이레벨 언어입니다. 세 번째로 파이썬은 인덴테이션 기반의 문법이라는 부분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왼쪽에서는 if, name, 넣는 cadence 이라는 부분에서 아래 스페이스 4개가 들어간 이후에 프린트 괄호 열고 yes라는 부분이 기록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두 번째 줄 print yes라는 구문은 if라는 제어문의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는 4개의 스페이스로 인덴트 들여쓰기 되어 if라는 제어문 영향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덴테이션 기반 문법이 아닌 것을 반대로 살펴보게 되면 자바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이지만 print yes는 왼쪽과 달리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없이 그대로 괄호를 통해 구분되기 때문에 딱 붙여서 첫 글자에서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네 번째 특징은 객체 지향이라는 부분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언어의 종류로는 절차형 언어, 명령어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객체 지향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절차형과 명령어 언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적으로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멀티 패러다임으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과 동시에 절차형, 명령어 언어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는 데이터와 코드를 포함하는 객체라는 개념에 기반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그러한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뒤에서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절차형이든 객체 지향이든 프로그램 자체가 어떠한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둘 다 동일합니다. 왼쪽에서는 재료 씻기, 재료 다듬기, 재료 손질과 같은 부분이 각각 요소별로 따로 흐름을 순으로 실행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을 객체 지향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전체 흐름을 재료 준비라는 객체 또는 조리라는 객체, 서빙이라는 객체, 핫과 콜드라는 그러한 객체로 나누어서 각 객체에 속하는 각 왼쪽에 절차의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고 데이터를 더해서 데이터와 코드를 포함하는 구조로 객체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동적 타이핑인데요. 반대로 정적 타이핑이 존재합니다. 정적 타이핑 언어를 살펴보면 오른쪽 하단과 같이 어떠한 값을 변수에 할당할 때에 자료형을 명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ge라는 그러한 변수에 30을 넣는다면 오른쪽에서는 int라는 그러한 자료형을 표시하여 age가 30이라는 값을 받기 전에 어떠한 자료형인지 먼저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적 타이핑인 파이썬은 age 앞에 어떠한 자료형 언급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ge라는 변수에 30을 넣는 순간에 동적으로 자료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정적 타이핑은 변수형의 자료형을 표시하여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머신 코드로 또는 중간 언어로 번역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컴파일 시점에 최적화나 오류 검출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시다시피 코드의 양이 늘고 age라는 변수와 같은 부분에 다른 자료형을 할당하는 것과 같은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특징은 가비지 콜렉션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가비지 콜렉션을 왜 수행하는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있는 해당 변수의 값에 접근하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초기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작성된 코드상에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가 존재했는데요. 그러한 단점으로는 메모리를 free 다 사용하고 나서 메모리를 사용 안 한다고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free 해주는 것을 까먹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계점으로는 메모리를 너무 일찍 free 해줘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그러한 메모리 접근에 변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언어에서는 자동 메모리 관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동 메모리 관리 시에는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에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프리해주는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실행을 담당하는 런타임이 메모리를 직접 자동으로 관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메모리 관리를 해주는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실제 그러한 변수를 사용하는지 레퍼런스 카운팅을 통해서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런타임은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사용 카운트를 카운팅하고 레퍼런스가 없는 객체, 미사용 객체는 미사용으로 간주되어서 메모리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에서 지워지고 수집되는 것을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의미에서 가비지 콜렉션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개발자는 로우 레벨의 메모리 관리를 신경 쓰지 않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너무 프리를 일찍 해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하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메모리와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여 모든 변수를 또는 객체를 레퍼런스를 추적해서 카운팅하고 그것이 사용되는지 사용되지 않는지 판별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메모리상에서 레퍼런스가 0이 되어서 필요 없는 객체들을 가비지 콜렉트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순간적으로 스탑 더 월드를 가지면서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고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게 됩니다. 현재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많은 발전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우세한 상황이며 자바, 파이썬, 골랑과 같은 많은 언어들이 이러한 자동 메모리 관리를 사용하고 있고 파이썬의 특징 역시 그렇기 때문에 가비지 콜렉션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이란 무엇인지, 파이썬이 속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란 어떻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 파이썬의 특징들 6가지를 살펴보면서 파이썬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